자, 우리 오늘 2차 함수 유형 14개 남을 거고요. 여러분 3문제씩만 풀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 풀고 싶은 사람은 다 푸셔도 돼요. 알지? 예. 자, 오늘 다 못해도 집에 보냅니다. 숙제로 마무리 해오셔야 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리고 2월까지는 일요일 수업 없어요. 그 선생님이 보강을 해준 거였잖아.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정규 수업은 화수목 90분씩 3번 정규 수업이었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 3주간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화수목 90분씩만 수업을 해요. 8시부터 9시 반까지. 알았지? 그리고 3주차부터 여러분 모두가 방학을 하고 나면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이번 방학 때 여러분 테스트 없이요. 다른 문제집을 하는 거 쭉 풀릴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해오시거나 틀린 게 너무 많으면 채점원에서 틀린 게 너무 많으면 12시 이후에 1시간 남아주셔야 돼요. 1시까지. 그러니까 뒤에 수업을 1시 이후로 잡으십시오. 1시 이전에 수업 잡으시면 안 됩니다. 꼭 잡아야 되는 분은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면 되니까 남을 일이. 자, 선생님 목표대로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어저께도 수업을 해보니까 이해도가 좋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좋아요. 근데 선생님 내년 목표는요, 여러분 모두 레벨업을 좀 시키는 거야. 이번 시험 보면서 선생님 좀 속상했던 것들은 100점이 중간고사보다 좀 줄어들었다. 난이도가 학교에서 시험이 좀 어려웠었겠지만 잘하는 애들은 계속 100점이야. 근데 사실 100점은 얘 점수가 100점인지 150점인지 200점인지 모르는 거지. 서중은 반에서 뭐 3명 이상 100점이 나왔는데 그 100점들이 실력이 100점일 수도 있고 150점일 수도 있고 200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실력을 한 150점 정도는 만들어 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100점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여기 4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에서 100점 맞은 학생 없다고. 어렵게 내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시험지를 100점 맞은 학생이 선생님 제자 중에 있었다고 선생님 계속 자랑을 했잖아. 우리 현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100점 맞은 놈이 나오길 선생님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이번 3학년 때 올라가서는 좀 레벨업을 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50점 이상의 실력을 만들도록 선생님이 좀 약간 세게 트레이닝을 할 거야. 근데 반이 3개 구조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S반, A반, B반. 자기가 힘들면 밑에 반 가서 공부를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좀 더 세게 하드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 반으로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같은 S반이더라도 선생님한테 하드한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며 선생님이 그렇게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 겨울은 일단 선생님이 온 이해로 계속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를 보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레벨업을 시키는 데는 좀 안 좋아. 기본 실력을 탄탄히 하는 데는 테스트를 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레벨업을 시키려면 자꾸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거든.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중에 S반을 세나고 RPM을 끝냅니다. 세나고 RPM에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도록 할 거야. 그리고 학기에 들어가면 일품이 주교재가 되고요. 블랙라벨이 부교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품 블랙라벨까지 풀고 나서 EBS를 다룰 겁니다. 그래야지 150점 실력을 만들지. 근데 좀 스트레스가 받을 거야. 그치? 그렇게 공부하려면. 근데 난 많은 여러분 중에 많은 학생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올해까지는 그런 판단이 안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학생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선생님하고 좀 더 다음 학기에는 좀 더 힘들게 공부하고요. 고등학교 때 고생할 걸 미리 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확실하게 1등급을 맞아줘야지. 확실하게 1등급.
자, 숙제 잘해와요. 이제 방학 들어가면 숙제 안 해오면 이제 학원에 3시간 4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침 못 먹고 오면 배고프고 막 그럴 텐데. 자, 첫 번째 유형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유형은요, 2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이거 전개 갖고 왼쪽은 y가 와야죠. 일단 함수면 왼쪽은 y가 y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식을 정리해서 이게 2차 식이 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얘는 아니죠. x가 분모에 있으면 이거 2차 함수가 아니라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이건 분수함수라고 부르겠다. 예. 그리고 이런 함수는 여러분 고3 때 배웁니다. 분수함수. 미적분 2라는 과목에서 이과생만 배워. 분수함수는. 자, 그리고 얘는 전개 보니까 어떻게 돼? 6x-x제곱. 2차 함수 맞네. 그죠? 자, 얘는요, 딱 보니까 여기 있는 x제곱과 여기 있는 x제곱이 없어져서 얘는 1차 함수가 될 거야. 내가 언제 다 풀어보고 있냐고 후딱에 판단해야지. 얘는요, 얘도 2차 함수지. 2분의 1 x제곱. x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야. 그죠?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인 얘가 2차 함수죠. 2차 함수 이렇게 두 개다. 얘는요, 요 3차니까 이거 3차 함수가 돼서 안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건 얘는 분수함수였고 얘는 3차 함수였고 그다음 얘는 1차 함수여서 안 됐던 거네요. 답은 1, 4번이 되는 거다. 그죠? 예. 선생님 개표 문제 풀고 여러분 세 문제가 기본이고 다 풀 사람은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유형 14번까지 다 나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요 함수가 x에 대한 2차 함수일 때 a의 값이 될 수 없는 걸 고르래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요. 3a 플러스 1 x제곱.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지.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제곱이라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3a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얘가 2차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0이 되면 안 되지. 얘가 0이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2차 함수가 되려면요. 얘가 0이면 안 되겠다. 3a 빼기 1이 0이면 안 된다. a는 3분의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이면 2차 함수가 될 수 없겠다.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유형 3번 2차 함수 함수값. 자, 2차 함수에서 이 함수값 구하라는 거 쉽잖아. fx가 이거면 f2는 x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6이 되고 f0은 x 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f2에서 f0을 빼주면 6 빼기 마이너스 4라 10이라고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얘를 바로 암산해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식을 써주는 버릇을 하세요. 예? 그래야지 수식이 늘어. 예? 특히 여러분들 고1 과정 들어가면요 연습장을 활용을 안 하면 못 풀 문제들 많이 나와요. 고1 문제부터요 문제 한 문제 풀이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들이 나와. 고1 걸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수식을 차례대로 잘 써놓지 않으면 틀린 데를 찾을 수가 없어. 틀린 데를 못 찾으면 새로 풀어야 되잖아. 그럼 풀 가능성이 확 떨어져요, 여러분들. 자기 풀이를 제대로 정리를 해갖고 답이 안 나오면 풀이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봐야 되거든. 그러면 자꾸 이런 식을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분간 좀 풀이를 길게 쓸 노력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유형은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에서요. 자, 요런 그래프는요. 특징이 3가지 정도가 있지. 저 그래프는 꼭지점이 얼마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모두 원점이죠. 대칭축은 y축이 대칭축이 되는 거잖아. 2차 함수 대칭축이.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굴러,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굴러.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얘가 y는 1x제곱, 그냥 x제곱이라고 표기하지만
그럼 이렇게 생긴 게 y는 2x 제곱이고 이렇게 생긴 게 y는 2분의 1 x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꼭지점 0,0, 축은 y축이야. 대칭축은. 그리고 세 번째,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세 2차 함수 얘하고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야 ax 제곱이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니까 이 a 값은 얘네 둘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2 사이가 돼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어느 거야? 얘인가? 그죠? 얘가 딱 답이네. 야, 이거 수직선에서 여러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면 우리가 찾는 건요. 마이너스 2부터 요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5는 여기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2.5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여기 있어서 얘하고 요 범위 안에 있는 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는 수를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그 다음은 y는 a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고. 자, 얘하고 얘는 요 앞에 있는 문자 상수값이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얘네 둘이는요. 얘하고 얘는 x축 대칭의 관계가 있는 거지. 그죠? y는 2x 제곱이 이렇게 날씬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x축에 관해서 대칭인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와 얘는 x축에 관해서 서로 대칭인 그래프예요. 근데 얘네 둘 다 꼭지점은 0,0이고 얘네 둘의 대칭축은 모두 y축이 되는 거야. ax 제곱의 그래프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꼭지점 0,0, 대칭축은 y축,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얘하고 얘가 x축 대칭이라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얘랑 x축 대칭이래. 그럼 a는 마이너스 10이지 뭐. 그지?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는 또 얘랑 x축 대칭이 되니까 b는 9분의 1이 되겠다. 그지? 얘하고 요런 수를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하고 얘도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가 앞에 써 있으면 x축 대칭인 그래프가 나와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째 거.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 선생님이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꼭지점이 뭐라고? 0,0이다. 그리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어서 축의 방정식이 y축인 거야. x는 0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한 게 0보다 큰 a 값이 있으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은 a 값이 위로 볼록이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리고 얘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얘하고 얘는 앞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서로 x축 대칭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거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꼭지점은 0,0이다. 맞아. 축의 방정식은 x는요. y축을 x는 0이라고도 불러. 야, 우리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지난 학기 때 배운 거잖아. 얘는 x는 1, 얘는 x는 2, 얘는 x는 3. 이 직선의 이름이 그렇잖아. 그지?
그럼 요 y축은요 y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x는 0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예. 축의 방정식 x는 여기다 맞다고요. a의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다 맞고요. y는 2의 이 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아니지. 넓다죠. 얘가 절대값이 더 크잖아.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얘가 폭이 좁아야 되는데 얘의 그래프보다 얘가 폭이 좁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유형 7번째. 여기까지 쉬운 내용이잖아.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 야,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성질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다룰 때 y나 x는요. 한 문제에서도 숫자가 막 바뀌어. x가 1일 때 y의 값 구하라 그래. x가 2일 때 y의 값 구하라 그래.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요런 숫자가 이렇게 A로 돼 있으면 이걸 문자 상수라고 해서 얘는 어떤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래서 어떤 조건을 대입하면 그 결정된 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건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야,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에 A 값은 결정돼 있는데 모를 뿐이야. 어떻게 구해? 얘가 요 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A가 얼마가 되는지 나오는 거지. 야, 이 문제에서 이 문제가 주어졌는데 여기 A 값은 정해져 있는데 모를 뿐이라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x에다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는 x값 y값은요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데 이 a는 문자 상수라고 얘기를 해. 이 문자 상수는 결정되어 있는 숫자인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런데 지금 얘처럼 얘가 얘를 지났는데 그럼 이걸 여기다 x에다 넣고 y에다 넣고 마이너스 3분의 1은 a 곱하기 3분의 1 넣고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문자 상수값을 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정된 하나의 값인 거야. 문자 상수는 보통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그래프가 여기를 지난다 그럼 이거 대입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a 제곱이 돼서 플러스로 바꾸고 a가 0이 아니라니까 a로 약분하면 1은 2a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돼야 이 식을 만족하는 거다.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7번에서 끊어가는 게 맞나? 아니다. 8번까지 가서 끊어갈게요. 자, 8번까지가 ax 제곱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면요. ax제곱의 10 구하기. 자, 야, 지금 원점이 꼭지점이고 y축이 축인 이 함수는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야. 꼭지점이 원점이 2차 함수니까. 그런데 문자상수 a값을 모르는 거잖아. 이 문제에서는 이 a값이 결정되어 있거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지나는 점이 있네 여기. 2분의 1,1을 지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y에다 1 넣고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4분의 1이 1이 돼야 되니까 a는 4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y는 4x 제곱이 답이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24개 다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약 20분 뒤에 뒤에 유형 6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평행이동이지. 우리 자, 지난 시간에 스텝 A에서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y는 2x 제곱이 있어. 그런데 얘를 갖다가 y축으로 플러스 1 가라. 그러면 y 자리에 뭐를 넣으라 그랬지? 준원아? Concentrate on me, please. y축으로 1 가면 y 자리에 y 대신 뭐 넣어? 어저께 이거 그대로 물어봤던 건데 이걸. 잘했어. 틀렸는데 잘했어. y축으로 1 가면 y 자리에 y-1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y 플러스 1이 더 잘 대답한 거예요.
둘 다 틀린다는 답이죠. 야, y축으로 1 가면 y 자리에 y 대신 y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y축으로 플러스 1 가니까 꼭지점이 얘가 0,0이었던 게 0,1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식은요, y 자리에 y-1을 넣으니까 y-1은 2x고. 근데 여기는 y만 남기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1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른쪽에. 원래는 y-1을 넣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겨서 y 플러스, 이게 여기가 플러스 1처럼 보이는 거다. 그리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가라. 그럼 x 자리에 x 대신 누구한테 물어볼까? 윤솔아, x 자리에 x 대신 뭐 집어넣어? x 플러스 3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3 가면.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야, 요렇게 있던 게 x축으로 마이너스 3 가면 요렇게 마이너스 3 가서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 식의 이름은요,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3 가면 x 플러스 3을 넣어야 된다고. 부호 바꿔서. 왜 그런지는 우리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예? 올해 배우겠지, 선생님하고. 왜 그런지는. 예.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3 가고 y축으로 플러스 1을 가면 자, x 자리에 x 대신 뭘 집어넣어? x 자리에 x 대신 준원아? x축으로 마이너스 가면 x 자리에 x 대신 x 플러스 3. y축으로 플러스 1 가면 y 자리에 y 대신 뭘 집어넣어? y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y 마이너스 1은 2 원래 있고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넘겨서 y는 2배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 그래프는 어떻게 돼?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3 가고 y축으로 플러스 1 가니까 꼭지점이 여기 요런 그래프가 돼서 얘는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3,1이 되겠다. 그리고 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 얘도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죠? 얘는 y축으로만 평행 이동했으니까 축은 그대로 x는 0인 거야. 예. 이 뒤에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이걸 제대로 아느냐다. 알았지? 예. 그리고 거기다 추가해서 어저께 동홍동, 서홍동 뭐 그런 얘기 했잖아, 선생님이. 길의 이름이 있으면, 야, 이 길의 이름이 x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죠? 그럼 얘의 왼쪽 동네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 동네 이름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야. 이 오른쪽 동네 이름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지. 그래서 요 동네에서는 증가함수, 요 동네에서는 감소함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물어본다고 여러분한테. 야, 이 동네에서 무슨 함수가 되니? 증가함수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고요. 감소함수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동네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뒤에는 이 내용들이 나오겠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6개 유형 봐서 오늘 거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놀라는 건요, 니네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중3들한테 선생님이 처음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해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서요,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주던아? 너도 이해하지? 그지? 예.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애들이 열심히 해갖고 참 마음에 들었죠. 아쉽다. 여담으로 우리나라는 로또가 맞으면 한 10억, 20억, 30억 정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미국의 슈퍼볼이라는 거, 그거 당첨되면 지금 당첨 상금이 이따
내일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그 추첨을 하거든. 근데 당첨금 혹시 안 돼? 100억은 넘는 그냥 넘는 걸로 기억을. 예, 한 회에 100억이 좀 넘어. 한 1000억 정도 돼. 한 회에. 근데 이게 당첨이 안 돼서 몇 회가 쌓여갖고 지금 2조 5천억이야. 내일 슈퍼볼이야. 선생님 그걸 하거든. 심심풀이로 한 게임 하는 3,000원 정도 해요. 선생님 로또보다 인터넷으로 그걸 한다고. 야 그거 맞아 대박 아니야? 근데 물론 각종 세금 다 떼고 일시불로 받으면 1조를 못 받아. 2조 5천억인데 한 9천억 정도. 9천억이면 100억이 90개야. 야, 솔직히 우리 100억만 있어도 평생 일 안 하고 살거든. 크잖아. 100억만 있어도. 한 사람이 평생 보통 버는 게 100억을 못 벌어. 대부분 사람이 평생 동안 일을 해서 월급 받아갖고. 응? 근데 100억이 900개인 9천억을 100억이 90개구나. 9천억이면 그지? 그래서 그런 꿈을 꿔보기도 해요. 야 이거 맞으면. 근데 난 이거 마저도 니네 고3까지 무조건 수업할 겁니다. 니네가 선생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딱 시작할 때 빼고 중1을 선생님 몇십 년 만에 가르쳤다 그랬잖아. 니네 중1 때 수업하느라고 내가 공부를 했다니까. 하도 오랜만에 가르치니까. 선생님 대학교 때 처음 그 강사 시작할 때 중1 가르치고 중1 가르쳐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네. 아무튼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 반에 대해서 솔직히 좀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중에 진짜 의대 가는 놈들이 몇 명 나왔으면 좋겠고 서울 연고대 가는 놈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일단 수학밖에 못 도와주지만 좀 그렇게 좀 목표를 잡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년들은 또 선생님이 그렇게 심하게 수업 안 들어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그래서 너 여러분이 주력으로 내가 고3까지 갈 거거든. 아무튼 내년에는 여러분한테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여기서 좀 A반도 있고 S반도 있지만 선생님 A반 학생이 S반으로 들어오려면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랬지. 방학 때 일품을 끝내달라고 같이 진도 나와서. 근데 그거까지 하려면 되게 힘들 거야. 그런데 그걸 할 사람은 자기가 정해서 해야지 내가 시키면 못해. 힘들어갖고. 여러분이 뭔가를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할 때 내가 결정을 해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절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그리고 얘기했잖아. 꼭 공부를 잘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고. 공부를 잘하는 게 꼭 행복한 건 아니야. 근데 단지 어차피 하는 거니까 더 잘하자는 거지. 그래서 굳이 여러분의 인생 중학교 3학년을 그 희생하면서 공부를 꼭 잘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자기가 그냥 욕심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만큼. 난 욕심이 더 많아. 좀 더 하면 되는 거. 근데 나는 공부를 더 하는 것보다 그냥 선생님이 끌어준 정도까지만 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무리하는 건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엄마가 막 너 그렇다는데 더 해.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야 엄마 나 지금 과정만 그냥 열심히 잘할게. 그게 맞는 거야. 무리하는 순간 서로 불편해집니다. 무리하는 순간 서로 불편해지는 거니까 자기가 욕심이 더 나는 사람은 하고요. 욕심이 덜 나는 사람은 오히려 한 반 내려가서 수업을 해도 돼요. 이제 우리 올겨울부터 반이 3개 체제가 된다 그랬지, 그죠? 여러분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거를 4반 체제로 만들 거예요, 선생님. 물론 시험 대비할 때는 다 흩어모여 하겠지, 학교별로 또. 고등학교 가면 또 학교별로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한 4주 동안은 시험 대비를 학교별로 또 해야 돼. 자, 아무튼 이번 또 방학 때 선생님 목표대로 한 반이 더 만들어질 수 있어서요 좀 좋네요. 자,
유형 09번. 얘는요, 누구를 평행 이동하는 거야? 얘는 y는 ax 제곱을요, y축으로 플러스 p 간 거죠. 원래는 마이너스 p라고 돼 있어요, 플러스 p라고 있는데, 아, q지, q. 여기 q라고 써있네. 얘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평행 이동할 때 부호를 반대로 넣어야 되는데, 반대로 넣었다 일로 와서 얘는 그대로 읽어주니까 이게 q라고 써있으면 y축으로 플러스 q 간 거다. 알았지? 얘는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얘가 0,q가 꼭지점이 되는 거지. y축만, y좌표만 변하는 거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을 y축으로 4만큼 간대. 그럼 여기다 y 마이너스 4 넣어도 되고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고? 0,4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자꾸 그려보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2x 제곱 위로 올라오긴 날씬한 그래프잖아. 그죠? 걔를 y축으로 4만큼 가니까 꼭지점이 0,4가 되는, 그리고 축은 그대로 x는 0인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물어보는 게 꼭지점은 0,4, 축은 x는 0이 된다. 얘랑 더해라. 4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겠어? x축 평행 이동이겠지 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얘를요, x축으로, 이번에 여기 부호 반대로 읽어서 플러스 p가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p,0이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p가 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y는 2x 제곱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 식의 이름이 y는 200x 플러스 3의 제곱이 된다 그랬지. 그죠?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에요. 마이너스 3,0이고요. 축은 x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여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거, 맨 앞에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얘를 평행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거다. 준원아, 얘를 y축으로 얼마 간 거게? 잘했어. 종현아, 얘를 x축으로 얼마 간 거게? 5 간 거죠. 그지? y축 평행 이동을 읽을 때는 그대로 읽어주는 거고요. x축 평행 이동을 읽을 때 이거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둘 다 반대로 읽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 있던 게 일로 왔다 그랬잖아. 그죠? 반대로 읽어야 되는데 건너왔으니까 그대로 읽어서 y축으로 플러스 2, x축으로 플러스 5 간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다. 알았지? 예. 자, 얘는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보죠. 밑에 문제 보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간대. 그러면 그래프는요,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얘를 x축으로 4만큼 가서 꼭지점이 4,0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축은 x는 4인 거야. 그렇잖아? 식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4에 x 대신에 x축으로 4만큼 갔으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다. 근데 뭘 물어봤어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동네를 찾으라고 돼 있잖아. 그럼 감소함수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이쪽이 감소하는 거지. 그죠? 그럼 이쪽 동네 이름은 뭐가 된다? x가 4보다 크다가 된다. 그래서 x 값이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범위는요, x는 4보다 크다인 동네가 되는 거야. 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유형, 유형 11번. 얘는요, x축으로도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도 평행 이동해서 얘를, x축으로는 반대로 읽어서 p만큼,
y축으로는 요 숫자를 그대로 읽어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다. 꼭지점의 좌표는 p, q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 가면 y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가니까 x 빼기 1 전체의 제곱, y축으로 마이너스 1 가면 뒤에 마이너스 1.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2, k를 지났는데 그럼 2 넣고 k 넣으면 얘가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알았지? 예. 자, 다음 유형 2, 3, 4 3개가 남았네. 자,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대요. 그건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바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얘는 근데 x축으로 p만큼 간대. 그럼 x 대신 뭘 넣을까, 준원아? 그렇지, x 마이너스 p. 자, y축으로 q만큼 간대. 그러면 y 자리에 y 마이너스 q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y 마이너스 q는 4배 x 마이너스 p 하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2. 그럼 y는 4배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얘와 똑같대. 그럼 얘가 얘랑 똑같아지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p에다 종이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얘가 없어질까? 0이 돼서 1?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아 마이너스 1. p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없어져야 돼. 종현아, q는 얼마? 2. q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pq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런데 선생님,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지훈아, 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반대로 그대로 읽으라 그랬어. 요 숫자 반대로 1,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얘를 x축으로 p만큼 가면 얘가 1 플러스 p, y축으로 q만 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q가 되는 거거든. x좌표 p도 하고 y좌표 q도 하니까. 그런데 얘는 꼭지점이 0,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가 똑같으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1, q는 2라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꼭지점으로 푸는 게 더 쉽기는 한데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풀기를 추천드릴게요. 힘들어도 네. 다음 문제 13번이요. 자, 얘랑 모양이 똑같고 꼭지점이 얘래요. 그럼 얘는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 간 거 아니냐. 그럼 x축으로 4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5 갔으니까 y 대신 y 플러스 5, x 대신 x 마이너스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5. 지훈아,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이거 읽어보면? 4,-4. 그렇지. 야, 이 식은요, 여기 반대로 여기 그대로 해서 꼭지점이 4,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럼 거꾸로 꼭지점이 4, 마이너스 5인 그래프를 이렇게 바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 얘인 포물선을 이렇게 된대. 그리고 얘잖아, 그죠? 얘랑 모양이 같고 꼭지점이 이거인 포물선이 이건 거야,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P는 마이너스 4예요. Q는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예. 오늘 가이드하는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유형 끝내고 여러분이 다 푼 사람 검사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예.
되도록이면 오늘 다 끝내고 가. 다 못 끝낸 사람은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신정 때 쉬고 화수만 수업한다 그래서 8시부터 9시 반까지.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지 마 얘들아. 이제 뭐? 그럼 목요일은요? 이번 주 목요일? 네. 어저께 얘기했잖아. 아하. 오지 말라. 빨간 날은 쉬라고 이제. 원래 중학생 빨간 날 쉬어요 우리. 예. 근데 고등학생부터는 안 쉬니까 니네가 3월 지나고는 빨간 날도 오는 거야. 니네 중3부터 고등학생이에요. 왜? 고교 과정을 배우니까 고등학생이지. 너 내년부터 빨간 날인데 쉬어요 이런 거 묻지 마. 그냥 나오는 거야. 왜? 2학년 때도 내가 불렀잖아. 뭘 또? 쉬었나? 빨간 날 그냥 나오세요. 고등학생 나오는 겁니다. 저 비반 애들 안 나와도 돼요. 비반 애들은 중학생이라. 자 오른쪽 이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일까? 현우야, 얘 꼭지점의 좌표. 그렇지. 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꼭지점을 이룰 때는요 여기는 반대로 여긴 그대로 읽는 거야. 알았지? 얘는 P, Q야. 그럼 여기가 요게 P고 요게 Q라는 소리니까 선우야 P가 여기잖아. 0보다 커잖아. Q는 여기잖아. 0보다 커잖아. 작지, 그죠? 그리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니까요. A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큰 거죠.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다. 할만하지 얘들아? 예, 그래요. 이번 주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14번까지 마치시면은요, 그냥 선생님한테 동사놓고 집에 가. 그리고 이렇게 잘 이해하는 중3들이 있다니 참 난 너무 기분이 좋다.